반갑습니다. 나상우입니다. 오늘 취업타파의 주제는 2022년도 채용 전망에 대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을 중심으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21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매년 산업연구원이 산업전망 기상도라는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뢰를 얻고 있는 게 이 산업연구원의 자료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산업전망 기상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수출하고 내수,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 중에 엔지니어들의 채용, 신입사원들 채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은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생산이라는 것이 늘어난다라는 건 공장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공장이 확장이 돼야 라인도 깔리고 그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채용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기계산업군하고 소재산업군하고 IT산업군 세 군데로 나눴는데 기계산업군에서는 그나마 자동차가 조금 내년에도 좀 믿을만 하고요. 소재산업군은 사실은 전 분야가 좋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바이오와 헬스 쪽 이쪽만이 조금 호조일 걸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내년에도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건 IT 산업군이 제일 유망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연구원의 자료하고 기타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전망한 내년도 2022년도 채용 전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쪽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요. 그다지 채용 인원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아마 그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가 2022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는 중단이 됐잖아요.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사나 석사 수준의 그 엔지니어들을 뽑는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T 산업군에서는 이제 정보통신기기 쪽인데 휴대폰 쪽을 보면 뭐 이제 국내에서 휴대폰은 삼성밖에 없죠. 휴대폰을 만드는 데가 이번에 사업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DX 부문에 MX 사업부라고 바뀌었죠.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가 이제 휴대폰을 갤럭시를 만드는 데인데 여기도 글쎄요 채용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그거에 비해서 엔지니어의 채용은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가전 쪽에 보시면 삼성 DX의 VD,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죠. 생활가전 사업부도 뭐 예년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LG전자도 사실은 사업 부문이 크고 매출도 큰데 채용 규모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도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반도체가 2022년에도 채용을 이끌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 DS 반도체 부분은 제가 5개의 삼각형을 표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3개 정도만 놨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든 LG 디스플레이든 내년도에는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견조하게 채용 규모를 이끌어가는 게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엔솔이나 삼성 HDI나 SK 온이 전부 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채용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22년도의 반도체 생산은 메모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최근의 기사인데요. 메모리의 봄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내년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 1분기 중에 서버용 메모리는 주문이 재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분기까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차질 그 문제도 정상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D램은 보수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2분기부터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메모리는 그래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평년 수준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가 확대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어떤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 반도체 부분이든 SK 하이닉스든 어쨌든 내년에도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좀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메모리 시장은 내년도에 PC하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용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연간 8% 정도의 성장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에도 굉장히 확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내년에도 확대가 될 거라고 믿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그 삼성을 보면 2021년도 8월 달에 앞으로 3년 동안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투자 규모를 보시죠. 향후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240조 원의 투자 중에 국내 투자가 180조예요. 3년 동안 180조를 투자하는 거니까 1년에 60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국내 공장에 투자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엔지니어의 채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삼성 반도체의 첫 번째 이슈는 시스템 반도체, LSI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도 초격차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투자들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는 2021년도에도 견조하게 성장을 할 거고 채용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최근에 그 나온 기사들도 그런 것들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이 EUV 공정으로 14나노 D램을 양산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견조할 거고요.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가 2021년도에는 굉장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아요. 경쟁사인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스위스의 ST마이크로사에서 스마트폰용 핵심 부품인 MCU 수주에 성공을 했고 미국의 IBM이죠. IBM 서버용 칩도 생산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TSMC하고의 파운드리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가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분기점,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채용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SDI나 SDS 그리고 삼성 전기도 20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2년에도 역대 아마 그 매출하고 이익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호황 속에서 이익이 3배나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SDI도 2021년도에 분기 최대 매출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3조 원대 매출을 돌파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2021년도 하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2022년도에도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외에 이 4개 회사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주시면 여러분의 직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3개사가 어쨌든 2020년도에 7조 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표가 여기 나와 있죠. 보면 시설 투자를 메인으로 보시면 돼요. LG 엔솔입니다. 2조 4천억 가까이 했고요. 근데 의외로 SK온도 2조 4천억 가까이 했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1조 1천억으로 시설 투자가 좀 적죠. 요게 이제 엔지니어 채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면 LG 엔솔하고 SK온은 2021년에도 채용을 좀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SDI는 좀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 3사 거를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가장 큰 게 어쨌든 2021년도에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배터리 전문 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발을 한 거죠. 배터리만 만드는 전문 업체로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저는 이 중에 SK온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사 중에 채용 확대가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하반기에도 역대 최고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에서 2023년도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의 2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LG엔솔은 한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삼성 SDI는 좀 낮은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사실은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 보면 미국, 유럽, 중국 같은 데가 나와 있어요. 이 배터리 쪽은 조금 참고하실 게 투자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사실은 해외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본사는 시설 투자보다는 R&D 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엔지니어 채용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보아야 좋을 것 같고요. 해외 공장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채용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2강 체제인데 여기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최근에 야심작인 QD 패널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OLED TV 판도에 지금 들어섰거든요. 아산의
Q1 라인에서 2021년 11월 초에 QD 펜을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 상만장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QD OLED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13조 원의 투자를 계속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생산한 지 8년 만에 처음 흑자를 이루었대요. 2021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약한 게 스마트폰 쪽인데 사실은 중소형 OLED도 최근에 3조 3천억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월 6만 장을 생산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에 4조 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에 2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OLED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양사가 똑같이 2020년 11월부터 6세대 플렉시블 OLED를 장비 발주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장비가 반입이 되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들이 아마 이루어지면 엔지니어들의 채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쪽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 분야 중에 그래도 가장 강하게 또 가장 크게 채용 인력을 늘려가는 것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규모에서 아직은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보다도 월등히 많은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쌓았던 직무랑 연관해서 내가 어떤 회사, 어떤 직무를 타깃으로 정할지에 대한 걸 채용 규모의 전망치를 감안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